그 큰 스님께서는 그 94년도 조교정 종단 개혁 당시에 개혁회의 부의장을 하셨는데, 뭐 그 당시 개혁회의의 그 의장이 그 오라스님이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실적으로 개혁회의의 의장 역할을 하신 건데, 그리고 이제 개혁에 큰 역할을 하셨고, 그런데 그때 그 어쨌든 종단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그거는 그 당시 그 서희연 총무원장의 그 삼선을 저지하고 그 서희연 총무원장 그 체제를 마감시키는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 현실적 과제였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당사자가 지금 복원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지금 대종사가 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, 그럼 94년도 종단 개혁이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지, 이게 그 개혁회의 부의장, 당시 개혁회의를 이끌으셨던 분으로서 한번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. 그거는 이제 이 참 상식적인 집단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을, 명색이 개혁종단이라고 하면 종단이 구습을 고쳐서 다시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개혁인데, 저는 그때 그 개혁회의 집행부가 한 2년 정도를 잘 노력을 해서 종단이 운영 체제를, 특히 이제 재정 체제를 공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서의원이도 앞으로 안 나오고 서은이 비사놈도 안 나오고 도적놈들이 안 나올 텐데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종헌 개정 중에 재정의 공개와 통제 조항을 종헌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개혁회의 의원 80명이었습니다. 80명이었죠, 그 당시. 그런데 18명이 찬성하고 60 넘게 반대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요. 돈을 공개하고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이 부패하고 도저히 종단이 새롭게 날 수가 없다.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. 그래서 80명 중에 18명이 찬성해. 이 당시 개혁회의 의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다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이었잖아요. 말은 개혁이죠. 예. 근데 말은 이 깃발은 개혁입니다. 네. 근데 개혁하고는 관계없는,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그게 안 되니까, 그러면 이거 크게 그걸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사찰 운영위원회를 만들자. 그 사찰 운영회에는 신도들을 참여해서 그 사찰 운영회에서 그 당 사찰이 예산과 결산을 점검하도록 하자. 그래서 그걸 넣었습니다. 아, 예. 그런데 내가 주재하는 불국사에서도 사찰 운영회를 구성하는데 2년여 걸렸어요, 시간이. 명색이 개혁회의를 주도했던 부의장이 하는 불국사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. 그 중에 운영회 신들 몇 사람 넣었는데, 그럼 예산을 위한 운영을 할 때는 예산안을 각자 운영에 돌려줄 거 아니에요? 그 중에 스님매들이 그때 25명인가 뭐 됐는데 스님매들이 18명이도 신도들이 7명. 이 정도 됐어요. 그런데 스님매건 신도들한테 그 운영을 예산서를 안 돌려. 그리고 현장에서 돌려. 그럼 내가 그때 재무스님, 예산안은 이 운영위원들이 회에 참석하기 전에 각자 처소에서 그걸 보고 이건 타당하다 안 된다, 이건 늘려야 된다, 줄여야 된다,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사전에 예산안을 보내야 되는데 현장에서 돌리느냐?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, 예산안은 극비문서인데요. 왜 예산안이 극비문서냐?
우리가 무슨 특별 비밀 결사단체냐, 불국사가. 그건 공공단체다, 그 종교단체요. 불국사 예산이 왜 비밀 문서냐? 그건 회의가 끝났는데 예산을 또 안설 걷어와요. 네. 말이 되느냐?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중에 결산 시기에 가서 이 예산 안 되는 집행견이 아니냐, 그걸 참고로 하도록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? 제가 주지하던 불국사에서도 그랬습니다. 그래, 이거는 참, 그래, 요 근간에 그 출발한, 이제 원불교는 그 다른 집단이긴 해도 진각종 같은 걸 보자고요. 그리고 또 천태종을 보자고요. 그래서 철저하게 공개하고 통제합니다. 왜 조계종 중림들은 그런 걸 못 봐? 결국 일반 사회단체 중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 이게 공개를 심의하고 그걸 결산할 때 그 돈이 공개되고 되지 않은 집단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예로 태고종. 태고종은 예산이 적지. 근데 조계종은 이게 근데 이거를 조계종이 이 병을 조계종 구성원들이 절실히 느껴야 고쳐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익이라고 생각해. 기회라고 생각해. 심지어는 각 지역에 무슨 말이냐면 아무개 집안은 중아들 둬서 부자 됐다는 거예요. 중아들 둬서 부자 됐다고 하는 그 소문은 중아들 때문에 지역문이 열렸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. 그 말을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네. 그러니 이게 아주 참담한 일입니다. 그렇죠.